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드리는 날인데요.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상상을 더한 그림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화가이자 여행 작가 김물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물길입니다. 야, 오랜만입니다. 그쵸. 사실 뭐 물길 작가님은 어느 계절이나 따뜻하게 그림으로 담아내시면 특히 봄에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름에 나오시면 또 여름에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릴 거지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또 계절에 맞게 따뜻한 봄을 담은 남도 여행지를 그림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경남 하동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하동,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 하동 풍경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동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벚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동에서 봄을 보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맞아요. 섬진강을 곁에 끼고 흐르는 그런 벚꽃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동 심리 벚꽃길은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들어가는 6km 구간을 말하는데요. 네. 섬진강을 따라서 이어진 벚꽃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하동 심리 벚꽃길. 네. 올해 유독 좀 벚꽃이 빨리 지는 것 같아서 네, 아쉬웠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그런 만나니까 또 아쉬움이 좋아요. 있어서 제가 그림으로 벚꽃을 가지고 왔는데 네. 네네. 보여주십시오. 우와, 아까 어머. 이거 오프닝 때도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벚꽃이었군요. 네, 이게 봄의 꼴이에요. 야. 옆에가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 제가 보통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풍경 속에 있잖아요. 네. 근데 가끔 제가 풍경을 벗어나서 큰 거인이 돼서 그 풍경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자주 하곤 하는데 이때도 벚꽃을 벗어나서 제가 벚꽃을 내려다보는 시점인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 이어진 벚꽃길이 어떤 동물의 꼬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봄이 되면 뭐 홀린 듯이 벚꽃을 보러 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뭔가 저 동물의 꼬리침에 유혹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벚꽃을 보러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저는 유혹임을 알면서도 항상 저항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기꺼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와. 그렇죠. 보통 꼬리를 치네 하면 맞아요. 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도 어.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낭만적으로 들리는 건 또 처음입니다. 네. 이런 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작품이 또 있죠. 네, 맞아요. 방금 보셨던 그림은 봄의 꼬리인데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그림은 봄의 소리라는 작품이에요. 와. 너무 그러니까 저에게 겨울과 봄의 경계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얼었던 나뭇가지 끝에서 수줍게 꽃이 딱 피어나는 순간은 저는 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나무 끝에서 생명이 자라고 얼었던 물이 녹고 또 숨었던 동물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한국의 봄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턴테이블이에요. 동그라미. 네, 그래서 딱 피어난 꽃이 핀이 돼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어머, 봄의 어머, 소리라는 제목으로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제목을 붙이셨군요. 네. 야, 또 하동의 풍경 또 어떤 풍경 담아오셨나요?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소설 토지에서 네. 선택한 배경지 바로 평사리 들판인데요. 무려 83만여 평에 달하는데 섬진강 물을 따라서 펼쳐지는 들판 중에 가장 넓은 규모입니다. 네. 이 들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구제봉 활공장인데요. 네. 패러글라이딩 명소이기도 해요. 아. 고불고불 열심히 올라 도착한 정상에는 행글라이더가 작은 잠자리처럼 하늘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활공장이군요. 네. 또 평사리 들판을 내려다볼 수 있는 다른 곳도 있죠. 네, 그 전망대는 그 들판을 등지고 이제 앞에 있는 앞산 중턱에 있는 한산사라는 작은 절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절에서 내려 보이는 풍경이 지금 보시는 풍경인데 야. 정말 저 논밭뿐만 아니라 뒤에 섬진강까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넓은 들판과 또 논밭이 이렇게 줄지어서 있잖아요. 그 모습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바둑판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이 너 하나 나 하나 그 논밭 위에서 바둑판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와. 와, 진짜 바둑판 같다. 그리고 또 약간 어떤 옷에 어떤 예쁜 무늬 패턴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오, 들어요. 그런 네네네네. 상상까지 하시고. 저거 그대로 지금 물길 작가님 입은 옷에 패턴을 넣어도 되겠다. 아,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들 지금 초록색 정도예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동에서 편안한 휴식이 필요할 때 찾아가면 좋은 곳도 있다고요. 네, 하동에 있는 공원이 있어요. 송림공원인데요. 약 300여 년이 된 아름드리 소나무 군락과 맑은 섬진강이 흐르고 네. 또 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진 곳이에요. 그 나무 벤치들이 곳곳에 있어서 산책하기도 정말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오. 송림공원. 네. 이곳에서는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까요? 제가 낮에 갔는데 너무 귀여운 다람쥐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근데 밤이 됐을 때 이 주인 이제 다람쥐가 더 활기치고 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루의 바쁜 일상을 마치고 솔방울 빛 아래를 소나무를 이렇게 그루터기를 삼아서 식탁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아. 귀여운 다람쥐를 지금 그려보았습니다. 저 들고 있는 나이프로 저 도토리 안 깨질 것 같은데. 저녁 네. 메뉴가 지금 도토리예요. 네. 너무 귀여워요. 홀방울 전등도. 그쵸. 야, 너무 예쁩니다. 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지? 그러니까요. 또 다른 그림도 보여주세요. 저는 우와. 저 다람쥐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봄이 됐을 때 피어나는 노란색 꽃을 서프라이즈로 네. 다람쥐에게 딱 모자를 씌워주는 건데 저희 워낙 서프라이즈 선물이다 보니까 다람쥐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놀라서 뭐지? 이런 표정을 제가 그려봤는데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놀란 눈빛이에요. 네. 너무 귀여워요. 약간 빨리 치워 이런 느낌인데요. 모자 치워. 아닌가요? 약간 항의하는 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그림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과하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에는 경계가 없으니까요. 그럼요. 자, 그리고 또 하동의 풍경 봤고요. 여기서 섬진강만 넘어가면 바로 또 광양시잖아요. 전남으로 맞아요. 가죠. 다른 봄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제가 광양으로 갔는데 네. 보통 하동하면 벚꽃이잖아요. 네. 근데 광양하면 또 매화거든요. 제철 아닌가요? 제철 속? 아, 네네네. 매화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수채화예요. 근데 수채화에서 하얀색을 사용할 때는 보통 그 종이 위에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색깔을 넣어서 하얀색을 띠게 만들거든요. 네. 색깔을 칠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예. 한국화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근데 아. 굉장히 까다롭고 계획하에 그려야 하는 오. 기법인데 이런 산과 마을에 펼쳐져 있는 하얀색 매화를 보니까 정말 매화야말로 자연, 그러니까 봄이라는 예술가가 그려놓을 수 있는 가장 재능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봄의 속살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 저 맞아요. 매화를 순수한 보면. 색깔이죠. 네, 아주 순백의 그런 매화. 작품에 또 어떻게 담겼을까요? 맞아. 겨울에는 고드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봄에는 매화가 녹아서 딱 굳은 매화 고드름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향기로운 네. 고드름이죠. 그래서 하얀색 정말 순백의 말씀하셨던 그런 속살 같은 하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색깔을 네. 자연이 꽃으로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하얀색 꽃잎은 그냥 도화지 색깔 그대로 네, 남겨놓은 그대로 거예요? 남겨놓은 거예요. 색깔을 진짜요? 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킬도 고급 스킬의 그림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또 자연이 또 저기 순수한 색깔이긴 하지만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의 색깔이 없으면 또 매화가 또 빛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항상 여행을 하지만 정말 자연이라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자극을 주기도 하고 네. 또 엄청난 스승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배경도 이렇게 뭔가 인상파처럼 이렇게 그 유체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돼 있어서 그쵸. 너무 예뻐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의 꽃을 봐도 저희랑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것 저희는 같아요. 그냥 막 사진 찍기 바쁜데. 네네. 마지막으로 전남 보성군의 풍경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계절 내내 초록빛을 띠고 있는 곳이 바로 보성 녹차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곳 대한다원은 1957년부터 재배를 시작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국내 유일의 차 관광 농원인데요. 네. 밭으로 들어가는 길 양옆에는 편백나무가 줄지어서 있어서 너무 힐링이 되고 또 제 눈을 가득 채운 햇살을 받은 작은 잎사귀들이 너무 빛나듯이 물결처럼 이렇게 일렁이더라고요. 아, 여기는 또 어떤 기발한 상상력이 발휘되셨나요? 이게 보성 녹차 헤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네. 제가 저 전체 전반적인 어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네. 제가 사실 아프리카 여행을 할 때 레게 머리를 하고 여행을 했었거든요. 아, 제가 한번 해본 머리 스타일을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초록색 레게 머리 하고 있는 보성 녹차 아가씨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한 개미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야.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좀 개미처럼 보이겠네요. 그러네요. 와. 야. 아니, 이곳의 풍경이 너무 좋아서 겨울에 다시 한번 찾아가 보셨다고 또 들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의 전체 계절을 다 보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모든 계절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사시사철 초록색이라면 겨울의 초록색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으로 제가 녹차밭 다시 찾아갔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약간 색깔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는 아까 보이는 풍경이 이제 제가 겨울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네네. 겨울에는 약간 완전 초록색은 아니고 살짝 빛바랜 듯한 초록색에 아. 눈이 내려서 그 위에 약간 소금 뿌린 것처럼 하얀색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 여름에는 따뜻함에 녹아있는 녹차밭이었다면 겨울에는 약간 추위를 품고서 얼어있는 녹차 아가씨를 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게 됐습니다. 두 개 비교하니까. 네, 확실히 이 보성 녹차 헤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네, 얼굴도 약간 파란기가 띄고 있고 추위가 좀 머금고 있죠. 그러네요. 눈썹까지 하얗게 얼었네요. 네. 보성 출신 엘사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제가 유독 이렇게 보성 룩으로 입고 온 것 같아요. 보성룩, 네. 보성 홍보까지 마시겠습니다. 자, 오늘 김묵희 작가의 특별한 시선으로 남도의 봄 흠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